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는 생리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에어컨 사용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윤환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장년층의 에어컨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도 해서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여름마다 부적절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노인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아무리 더워도 그놈의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웬만하면 이 에어컨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절약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무더운 여름에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다 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하고 건강한 에어컨 사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개하는 이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서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인분들의 에어컨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에어컨 온도 설정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의 경우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약해집니다. 또한 혈관의 수축과 확장 능력도 떨어지고 땀샘의 기능도 저하되어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30 내지 40% 정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26도에서 28도보다 조금 높은 28에서 30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온도 때문에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주의하실 점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열 충격입니다. 의학적으로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5도 이상 날 경우 혈관 수축과 확장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혈압 변동, 부정맥,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35도라면 실내는 30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38도가 넘는 폭염일 때라도 실내 온도는 32도나 33도 이하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도 설정 시 시간대별 고려사항도 중요합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9도나 30도 정도로 설정하시고 오후 2시에서 4시경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28도나 29도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다시 29도나 30도로 올리시고 밤에는 낮보다 1, 2도 정도 높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1 내지 1.5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냉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감기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자동 모드보다는 수동으로 온도를 직접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 모드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노인분들에게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강상 위험 요소들에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탈수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속 수분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정상적인 실내 습도는 40 내지 60%인데 에어컨 사용 시 20 내지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 중추의 민감도도 감소하여 탈수가 진행되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탈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변비, 소변량 감소, 피부 건조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나 혈전 형성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이나 탈수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증상이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냉방병으로 불리는 공기조화기 증후군입니다.
이는 실제 의학적 질병명은 아니지만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설사, 복통, 근육통, 관절통, 목과 어깨 결림, 코막힘, 인위염 등이 있는데 특히 기존의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차가운 공기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기능도 저하되어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통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의 악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에어컨 필터가 오염되어 있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이 번식하여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특히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 시스템에서 번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한 폐렴은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강한 냉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한 환경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스트레스를 주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1차 방어막이 약화되어 감기나 기타,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인분들의 안전한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계적 냉방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마자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현재 실내 온도에서 1~2도 정도만 낮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32도라면 처음에는 30에서 31도로 설정하고 30분 후에 29도에서 30도로 다시 30분 후에 28도에서 29도로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어 열 충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 조절입니다. 절대로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머리와 목 부분에 직접 바람이 오면 뇌혈관 수축으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천장을 향하도록 설정하시고 바람의 세기는 가장 약한 단계로 조절하시기 바라며 또한 회전 기능을 활용하여 바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환기의 중요성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3시간마다 10 내지 15분 정도씩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에어컨은 잠시 꺼두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클 때는 환기 시간을 5 내지 10분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 후에는 다시 단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적절한 습도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 사용 시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정도가 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시거나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여러 개 걸어두시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습도는 곰팡이, 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습도계를 사용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의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도 중요합니다. 필터가 오염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월 1~2회 정도 필터를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청소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노인분들의 에어컨 사용 중 건강관리 포인트들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노인분들은 하루에 최소 1.5 내지 2리터의 물을 마시셔야 하지만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에서 2.5리터 정도로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시간에 100에서 150ml씩 조금씩 자주 마시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상 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과 1시간 후, 취침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십시오. 물 외에도 이온 음료, 보리차, 녹차 등으로 다양하게 수분을 보충하시되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탄산음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의복 선택과 착용법입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체온 조절이 어려우므로 옷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하시되 너무 두껍지 않은 면, 소재나 리넨 소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과 어깨,
발목 등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에는 얇은 스카프나 목도리를, 어깨에는 얇은 가디건이나 숄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목도 양말이나 레그워머로 보온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시어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종종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식당 등의 경우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추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가벼운 긴팔 옷을 준비하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5 내지 10분씩 발목과 손목 돌리기, 목 마사지, 어깨 돌리기 등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종아리 마사지나 발 마사지를 통해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20에서 30분 정도는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서 가벼운 체조나 걷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양 관리와 식단 조절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나 수프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찬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어 면역력을 높이시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강차, 대추차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마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필요한데,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30분 정도의 낮잠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로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와 함께 만약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열사병이나 냉방병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에어컨을 끄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먼저 환자를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 뒤를 닦아주십시오. 의식이 있다면 조금씩 물을 마시게 하시되, 의식이 없다면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고 계신 약물과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진정제 등은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안부 확인입니다. 특히 무더운 날에는 하루에 2~3번씩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사용 상태와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점검 및 청소입니다. 노인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에어컨 필터 청소나 점검을 정기적으로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용 전과 사용 중간의 필터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응급연락망 구축입니다. 노인분들 댁에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들을 큰 글씨로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연락처, 담당 의사 연락처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생필품 준비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물, 이온음료, 체온계, 해열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노인들의 에어컨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에어컨 온도 설정, 두 번째로 건강상 위험 요소, 세 번째로 노인분들의 안전한 에어컨 사용법, 또 네 번째로 에어컨 사용 중 건강관리 포인트, 다섯 번째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지막 6번째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비단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하거나 특히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매년 여름마다 과다한 에어컨 사용으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으로 인해서 두통 또는 눈이 아프다거나 어깨가 뻐근한 소위 냉방병을 의심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고, 더더욱 70대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곧 에어컨 사용을 시작해야 되므로 이러한 에어컨 사용 전 점검해야 할 항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테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